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 원선호입니다. 오늘은 기아 K8을 좀 만나보고 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제 음성 녹음 문제 때문에 제가 좀 후시로 녹음하고 있다는 점 조금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K8, 기아 압구정동에 있죠. 기아 비트 360에 전시된 K8을 좀 만나보고 왔는데요. 차량이 상당히 기존의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보다 실제로 만나보면은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도 좀 많이 커지기도 했죠. 기존에 있던 플랫폼을 개선한 이제 N3 플랫폼이 처음으로 적용이 된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전고는 조금 더 낮아지고 차량의 휠 베이스는 늘어난 이러한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주성 향상으로 차량의 크기가 좀 더 커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눈으로 마주해봐도 차량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뭐 그랜저와도 이제는 별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요. 먼저 이제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태가 이제 테두리가 없는 프레임리스 타입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정말 독특한 이 형상인데요. 거기에 이 그릴 안쪽으로 보시면 지금처럼 이제 마름모가 연속되는 모습, 그리고 V자 형태의 이 디자인 요소들이 연속되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디자인의 일관성을 차량 곳곳 라디에이터 그릴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에서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디자인 일관성을 조금 유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방향지시등, 그러니까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에 방향지시등으로 활용되는 이 부분이 이제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웰컴 라이트 기능도 이 부분에서 같이 하고 있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바람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페이크는 아닙니다. 들어가서 이제 공력 성능을 조금은 좀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프론트 범퍼 상단에도 이렇게 마름모꼴 형태의 디자인 요소가 바짝바짝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날렵한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헤드램프 크기를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날렵한 인상을 만드는 좀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기아의 새로운 로고도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는 휠은 19인치 휠인데요. 3.5 가솔린 모델 플래티넘 제일 상위 모델에 들어가는 휠은 요것과는 조금 디자인이 틀립니다. 3.5 가솔린 모델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19인치 휠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측면으로 보면은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약간 각진 디자인으로 상당히 날렵한 모습, 인상적인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선보다는 위 상단과 아래에 이 선 두 개를 중심으로 이제 면을 강조한, 볼륨감 있는 측면을 강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C필러에도 독특한 디자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상당히 날렵한 형태의 이런 마름모꼴 디자인, 뾰족한 형태의 디자인이 C필러 쪽에 들어가면서 차량의 후면을 좀 더 날카로운 인상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리어 램프 연결된 커넥티드 형태의 이런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인상적인 요소가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Y자 형태의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측면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면서 역시나 뒤쪽을 좀 넓어 보이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라인을 살아있게 만드는, 살아있는 라인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기아 K5에서는 이게 점들이 길이를 달리한 점들이 연속되는 형태의 이런 브레이크 등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K8에서는 좀 삼각형 형태가 연속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적재공간 같은 경우에도 좌우에 마무리도 잘 되어 있고요. 광활한 형태의 중형 세단에서 볼 수 있을 만한 넓은 적재 공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점들이 좀 활용하기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2열에서, 그러니까 트렁크 적재 공간에서 2열을 접을 수 있는 레버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열 시트는 접을 수가 없겠죠. 전동식 이 트렁크 기능도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면은 이제 KA 로고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폰트가 상당히 독특한 형태죠. 그리고 안에 보시면 소재가 약간 금속 소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세세하게 이제 디테일을 살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이 커넥티드 램프도 이 뒤쪽의 인상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꼽히고 있고요. 네, 그럼 K8의 한번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조금 더 고급스럽고 강조된 달라진 기아의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실내 공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시트의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이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달라진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르디안 스피커 시스템, 사운드 시스템 적용된 부분도 있고, 차량 곳곳에 메모리 시트, 도어 트림에는 이제 메모리 시트, 세 가지 메모리 시트와 함께 마름모꼴의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도 적용이 됐습니다. 실내에 좀 앉아서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커브드 12.3인치 두 개의 모니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짝 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운전자에게 몰입감을 주는 이런 디자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도톰하게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그리고 새로운 기아의 로고까지 적용된 이러한 스티어링 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이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왼쪽으로 좀 정렬이 되는 점도 특이점,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12.3인치의 구성, 그리고 기존의 기아에서 보여줬던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성과는 뭐 동일한 형태입니다. 뭐 빌트인 킴이라든지 기아 페이 같은 기능들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 아래쪽 공조장치와 이제 오디오 조작 버튼이 좀 통합된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런 조작부를 한 번에 터치만으로 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참신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 보면 디스플레이 안에 뭐 모든 기능들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버튼을 뭐 따로 만들거나 하는 이러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버튼들을 좀 통합해서 좀 보여준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참신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볼륨 버튼이 때로는 이제 공조장치 온도 조절 버튼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수납 공간의 위쪽에 이제 패널이 덮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의 재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우드 필름이 덧대어져 있는 건데요. 실제로 뭐 나무 조각이 아니라 이제 우드 소재의 필름이 덧대어져 있는 건데, 실제로 만져봤을 때 감촉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급감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또 디자인 요소, 마름꼴의 디자인 요소가 더해져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USB 포트 타입 2개, A타입의 포트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이 있는데요. 눌러보면은 계기판상에 에코, 노멀, 스포츠 이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버튼을 눌러보면요. 서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다양한 각도,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차량의 주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노브 같은 경우도 다이얼 형태이고요. 열선 시트, 히팅 시트 모두 3단계의 버튼, 조수석과 운전석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아래쪽으로는 일반적으로 뭐 트레이가 있는 수납 공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고 시거잭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에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시트가 상당히 이번에는 좀 많이 기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뭐 허벅지라든지 허리 부분, 그 다음에 요추 받침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허벅지를 받치는 부분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늘릴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각도로 시트를 눕힐 수가 있습니다. 뭐 등받이가 기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허벅지, 엉덩이 부분의 각도가 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누운 자세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버튼 한 번만 클릭만으로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잘 맞춰주고 있고요. 또 주행 모드에 따라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경우 좀 더 허리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도 특징입니다. 자, 2열 시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2열 시트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차량의 휠 베이스가 조금 늘어났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돼서 여전히 뭐 여유 있는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먹이 뭐 2개 이상 들어가는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발을 놓는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뭐 시트 아래쪽으로 이 발을 쭉 뻗었을 때 상당히 깊게 들어가고, 또 위에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편하게 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도어 트림에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한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도어 트림 쪽에 이 무드등 조명도 같이 적용된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실내 무드등이 좀 적용된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흡사 좀 별이 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반짝이는 이러한 무드등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뭐 조수 앞쪽이라든지 센터 콘솔 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제 공유장치 조작하는 버튼들, 그리고 손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 USB 포트 A 타입 두 개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믹 선루프도 옵션 사양으로 또 트림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좀 인상적인 부분은 이 헤드레스트 디자인입니다. 이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죠. 옷을 걸거나 가방을 걸 수 있는 헤드레스트 형태인데요. 이제 보통 차량에 옷을 걸거나 할 때 이제 옷걸이를 하나 좀 소지를 해야 되는데 그럴 거 없이 이제 살짝 걸어주고 또 가방을 걸 수 있는 옷걸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햇빛 가리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어 시트 같은 경우 암레스트에도 이렇게 오디오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과 함께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스키스루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1열 시트처럼 이렇게 스치가 들어가 있고,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접히지는 않습니다. 시트가 접히는 형태는 아니고 접히지 않는 만큼 좀 더 쾌적성을 중시한, 착장감을 중시한 시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쪽에는 독특한 색상의 K8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디포레스트 그린이라고 부르는 펄이 아주 많이 들어간 색상인데요. 정말 좀 개성 있는 색상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좀 햇빛을 받았을 때 약간 그 녹색 빛깔과 함께 이 펄 때문에 반짝이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드는 차량인데요. 약간 좀 실내에서 그런 펄감이 좀 덜하긴 하지만 아마 외부에서 빛을 직접 받게 된다면 굉장히 독특한 이 색상을 좀 발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컬러는 그래비티 블루라고 불리는 약간 짙은 청색 계열의 색상입니다. 여기에 살짝 이제 빛의 각도에 따라서는 뭐 녹색 빛깔도 살짝 나오는 것 같고요.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긴 하지만 아주 진중하면서도 개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색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실내는 이제 샌드 베이지 컬러의 실내 구성을 좀 보고 계십니다. 뭐 시트라든지 아니면 암레스트 쪽의 색상이 상당히 밝은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죠. 좀 어두운 색상의 뭐 실내들을 보여드렸었는데 확실히 좀 밝은 색상의 실내를 보니까 실내도 좀 넓어 보이고 조금 더 차분하고 좀 더 좀 눈길이 가는 이러한 실내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열도 상당히 좀 깔끔한 색상 구성으로 좀 되어 있네요. 네, 지금은 K8의 가격표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2.5 가솔린, 3.5 가솔린, 그 다음에 3.5 LPG 모델로 이 세 가지 엔진 파워트레인으로 좀 구성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출시가 되고요. 1.6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5월 중으로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가격도 아마 그때 공개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실내 구성이라든지 뭐 편의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동급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아낌없는 모델이 아닌가, 가성비 좋은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5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3,279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뭐 노블레스 라이트, 노블레스, 시그니처 세 가지 트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사양들 같은 경우에 2.5 가솔린은 썬루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포트 패키지, 아까 소개해드렸던 에르고 모션 시트 같은 것들을 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썬루프는 110만원, 뭐 컴포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 가격에 조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메르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85만원에 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옵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전반적으로 가성비 좋은 모델을 좀 선택을 하신다면 2.5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시게 될 것 같고요. 3.5 가솔린은 이제 6기통 모델이 좀 적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능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높은 모습, 그리고 옵션 사양에 있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은 3,600만원대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아마 4천만원 뭐 후반대까지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래티넘 사양으로 가면은 이제 AWD가 기본 사양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랜저와는 다르게 또 올휠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K8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색상표가 나와 있는데요. 총 6개의 색상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뭐 그린, 블루 컬러, 그 다음에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차량들 색상이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색상들 선택할 수가 있고요. 휠 디자인도 17, 18, 19인치, 그 다음에 19인치 전용 휠까지
좀 4가지의 C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가지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도 특이점이죠. 저라면 조금 밝은 색상의 톤이 K8의 분위기와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선택을 고민하실 때 이제 2.5 가솔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성비에 중점을 두는 이 소비자분들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2.5 가솔린의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을 하시고 굳이 선택하셔야 될 옵션 사양들을 선택하신다면 아주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868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좀 될 것 같고요.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는 경우에 굳이 이제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좀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성능이라든지 고급감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3.5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실 때 이때는 노블레스 트림 정도에서 이제 옵션을 사양을 선택을 하시면은 좀 더 가성비 좋은, 그나마 좀 성능을 중시하는 사양에서는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플래티넘 선택하신다면 별도의 옵션 구매 비용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아주 고성능의 고급스러운 이 사양들, 옵션 사양들을 포함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K8 간단하게 좀 둘러봤는데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구성, 마감새, 그리고 옵션 사양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이 중형 세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K7 같은 경우에 조금 살짝 좀 부실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K8을 통해서 정말 그랜저와도 충분히 견줄 만한 이러한 차량으로 좀 거듭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K8의 시승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행 성능도 정말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체험을 해보고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는 시승 영상을 통해서 K8의 시승 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